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정부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소성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정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 답변하고 각 후보의 공약을 들으며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일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들께서도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의정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형섭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을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분,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주도권 토론은 5분, 마무리 발언은 2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이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민철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힘을 모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서는 새 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에는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김민철은 지난 24년간 오로지 의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우리 의정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정부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저 김민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저에게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채찍질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김민철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형섭 후보 2분 이내로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후보 이형섭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또 생업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고 계십니까? 의정부 지역의 경우 얼마 전까지 확진자가 거의 없는 청정 지역이었음에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또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애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향후 전염병 대처와 관련해서 세부적 매뉴얼이나 근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자라고 의정부에서 학교를 나오고 의정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의정부를 정말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의정부 정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노래 제목대로 싹 다 갈아엎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법 체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입니다. 또한 당협위원장을 1년 가까이 수행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의 현황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의 가치를 드높이고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내일의 의정부를 만들도록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일자리 해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할 부양책으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후보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형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들어 3.2%던 경제 성장률이 2018년 2.7%, 2019년 2%, 또 올해는 1% 초반으로 내려앉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하다는 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더 약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2,300에 근접한 것이 지금은 1,700대 초반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종사자분들을 빼면 모두가 빚을 내서 자기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 대처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본질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저는 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월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또 실직자 등에게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또 각종 세금이나 어떤 부담 부분을 유예 또는 감면시키고 또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원 조건을 지금 소득의 70% 조건을 그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재원 자체는 예산 재편성으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서 경기 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오는 2024년까지 현행 5조 5천억의 2배 수준인 10조 5천억까지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보증 규모를 21년부터 매년 1억 5천씩 추가 확대하여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텍, 부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세 경영 모델을 적극 발굴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융합단지 나리백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의정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전염병 확산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과거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 등 개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민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긴급상황센터가 설치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인력 추가 확충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 수립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 김민철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그 이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전문기관 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등 연관 사업을 선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 의료 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의사, 과학자를 육성하여 보건의료의 터를 든든히 다져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의 중심인 의정부에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체제 기반을 강화하여 공중병역 2기 대응의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저 김민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섭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어제의 기준 177분의 국민이 사망하신 점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대비한 사망률은 지금 1.7%인데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의 경우에는 0%, 싱가포르는 0.4%, 홍콩은 0.5%, 대만은 1.4%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사망자 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 중간에 놓고 자기가 1등 아니면 상위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백병전이나 고지전을 할 소대원이나 소대장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장교를 많이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 발생, 인식, 검역, 격리, 치료에 따른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뒷북 입법을 통해 부랴부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 또한 제약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국내 제약사가 이제 복제약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R&D 개발 능력을 지원을 해줘갖고 평시에도 전염병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경기도 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경기 분도로는 이후 선거 때마다 등장했고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기 분도론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의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도가 되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정부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의정부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도 논의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금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9.19 군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특별자치도 또는 경기북도 논의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정부에는 변변한 대학교 또는 대기업,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성남이나 평촌을 포함한 안양, 남부 도시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고양시, 남양주시와 비교해도 이 많은 수치상의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시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선거 때마다 국도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보입니다. 향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의정부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 문제라고 보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다음은 김민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은 10개 시군의 인구수가 34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광역단체 중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전국 3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남부 지역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부 지역의 지역 총소득, 고용률, 임금 근로자 비율 등을 보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은 특화된 발전 전략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경제, 교육, 문화, 생활레시피 등에서 남부에 비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과 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혀 남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에서의 불균형 해소 방법은 경기북도 신설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정부에는 경기북구청,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소방청의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때 의정부에 방문하여 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약속해 주신 만큼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또다시 후보자의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민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와 상습적인 국회 보유권 등으로 인해 제20대 국회는 최악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대 법안 처리율을 보면 41.74%의 반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29.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첫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상임위 개최 규정을 마련하여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 위원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규정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저 김민철은 국회 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국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영섭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 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이 결의 자체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라는 것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주민소환제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2,500만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50만 명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제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이제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률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민철 후보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신지 의문이고, 특권 내려놓기와 국민소환제는 이 구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소환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문제이고, 또 국민소환이 될 정도면 이미 형사적으로 이제 다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는 특권 내려놓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각종 지역 행사 때 국회의원이 시도의원들을 대동하고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도의원들이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시도의원들과 분리를 시키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도의원은 시도의원대로 일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학교폭력과 형사 미성년자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학원 폭력의 실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청소년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영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이 형사 미성년자, 즉 14세 미만자의 기준을 한두 살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1953년에 제정된 그 조문이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의 이 기간이 많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와 개를 같이 하더라도 개정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소년법상 10세에서 14세까지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년법 개정과 같이 방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형사 미성년자가 12세로 낮춰지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13세 소년에 대해 20년의 형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 청년이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면 30대 초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출소를 하게 되면 가장 혈기왕성한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소년은 다시 한번 중죄나 여러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무부 주관으로 단순히 법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법무부, 교육부, 또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이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김민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법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살인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8,024명으로 연평균 7,006명, 하루 평균 19명이 송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그리고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2018년 12월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한 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청소년 범죄에 처벌하는 데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만큼 저 역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근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경기 북부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북부 1,500여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규제 해제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면 불합리하고 중첩적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여전합니다.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김민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만 보더라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 전체가 과밀 어깨 권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약 70%가 면적의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한 규제지역도 의정부시 전체의 19%에 달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타지방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빠른 방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보다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민주당 의정부시장,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경기 북부와 의정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섭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규제 완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 분류상 이 다른 도시와 이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남시, 판교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평촌을 포함한 안양시, 과천시가 똑같은 과밀 억제 권역 지역입니다. 이건 현실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나 자생력 등과 비교해 보면 이 수치가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화성이나 용인시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제를 받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화성, 용인을 지나치면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되었거나 의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과 용인에 비해 높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가서 항의 한번 했다는 그런 뉴스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왜 의정부가 화성 용인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아야 되나? 그 이유를 말해달라. 꼭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시키고 의정부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토론의 열기가 무르익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미군 반환 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미군 기지 즉시 반환 대상에 의정부가 제외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반환된 미군 공여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조기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현재 반환된 미군 공여지의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영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의정부 을 지역에는 고산동에 반환 미군기지 감독의 최대 면적인 캠프 스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지에 주둔 근무했던 인력들은 대부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로 가 있고 지금은 소규모 유지 인력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환이 안 되고 있나? 소파 규정이나 연합관리 토지계획상 LPP라고 그러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미군 측은 그 지금 캠프 스탠리 부지를 이제 헬기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캠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 기지는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 주한무기군 기지 공여 부지를 매각한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충당한 그 대금으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캠프 험프리 기지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정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매각을 빨리 진행할 필요는 또 없다고 추정이 됩니다. 저는 공무원 시절에 국방부 또 주한미군 미군 공여부지를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당선이 되면 당내 군 출신 인사들과 협조를 해갖고 반드시 강력한 요청을 하고 그 헬기장도 의정부 주위에 포천, 연천, 동두천 얼마나 군부대 많습니까? 그 안에 대체시설 물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민철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의정부에는 아직 그 반환되지 않는 미군 기지가 레드크라우드, 잭슨 그리고 우리 을 지역에 있는 캠프 스탠리가 있습니다. 이 캠프 스탠리는 지금 미군 병력이 대부분 철수하였고 그리고 미군 헬기 중간급유를 위한 시설과 최소 인력만 남아있는 상태로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캠프 스탠리를 반환시키겠습니다. 반환된 미군 기지는 의정부 시민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이제는 미군 기지를 반환하느냐 마느냐의 논의를 넘어서 74만 평이 넘는 그 부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캠프 스탠리 부지에 국가주도 첨단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할 R&D 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양재 시민의 숲과 같은 문화아트센터, 식물원, 그리고 실외 수영장, 캠핑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도심 속 테마공원과
반려 전용 공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시를 문화여가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 행복주택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 종합고속버스 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경기 북부의 교통 허브 도시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60년간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반한 미군 공여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정부의 큰 발전을 이룩하고 그 결과를 의정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정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7, 8호선 등 지하철 연장과 광역버스, 경전철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망 구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님께서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의정부 을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대중교통 불편의 문제였습니다.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긴 버스 노선으로 인해 전철역까지 접근성이 쉽지 않고 서울로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 역 하나를 신설하거나 버스 노선을 하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들여다보고 전면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의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적절히 배치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편한 밀락 고산지구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GTX 노선 조기 착공 및 KTX 수서 의정부 연장을 추진하여 더욱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고 고산 밀락 경전철 연장을 통해 전철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철 7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즉각 관계기관과 그리고 실무자, 시민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7호선 노선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여 의정부 시민의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섭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정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강북권, 하나는 강남권인데 강북권은 광화문, 시청, 남대문, 용산 근처일 것이고 강남권은 태해론로와 강남대로 그 인접한 오피스 빌딩 그쪽일 것입니다. 밀락동에 지금 G1200, G1300 등의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강북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거의 탈 일이 없고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잠실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까지 가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파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버스 몇 대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치유책은 광역철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선이 되면 지하철 8호선 문제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 별내를 거쳐 고산, 밀락, 북부청사, 을지대병원, 또 녹양역까지 연장을 시키고 또 밀락 2지구에서 이 출퇴근을 하거나 의정부 각 지역에 이 가시는 거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밀락 2지구에서 밀락, 탑석, 306 보충대, 신곡동, GTX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지하경전철 신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하경전철은 서울 우이 신설선, 또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와 이제 계약 체결 조건을 잘 유지를 한다면 이 손실을 안 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 토론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2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을 들으신 다른 후보께서는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이영섭 후보부터 먼저 2분간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로의 출퇴근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지하철 8호선을 고산, 밀락, 북부청사, 을지병원, 녹양역까지 연장을 시키고 밀락 2지구에서 밀락, 탑석, 306 보충대, 신곡동을 지나 GTX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지하 경전철을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생활을 통해 이와관계된 정부계약, 민간투자 사업, 또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또한 여분의 땅이 없는 의정부 특성상 캠퍼스 텔리를 조기에 반환받아 이 땅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문화체육시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내지 지식산업센터, 또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형 생활공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 미래입니다. 관내 학교에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워져가는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실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뛰시는 이 사회복지 관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일동 소각장 문제를 재검토하고 밀락 상업지구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김민철 후보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영섭 후보 공약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섭 후보께서 그 8호선 연장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호선 연장의 역을 지금 한 4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4개 정도인데 지금 우리 의정부 7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에도 역을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 현실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그 불만이 있는데요. 그 8호선 그 역을 어떤 예산과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후보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하철 7호선 문제도 재원 자체가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가 15% 배분이 돼 있습니다. 대다수 재원이 국가 재원이 필요한 재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7호선 문제, 역 하나 신설했다고 8호선 못한다 보장 없습니다. 국회 당선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정이 되면 충분한 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당내에 여러 관련 기재부 출신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협조하면 충분히 예산을 따낼 수 있습니다. 또한 7호선 문제가 지금 매듭을 잘 못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어필하고 을 지역에는 또한 잠재 가능성이 많습니다. 캠퍼스 스탠리가 반환되면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지금 복합 문화융합단지가 개발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 미래 가치력을 많이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그 예산 따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민철 후보께서는 이영섭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 7호선 문제도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7호선 역을 몇 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그 최소 그 노선이라도 변경해달라는 것조차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역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영섭 후보께서는 1분 이내로 보충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개혁법이나 지방개혁법상 이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 공사가 착공된 그 7호선 문제와 아직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 안 된 8호선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7호선 지금 공사가 착공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상 이 계약 금액 조건이나 계약 금액이나 조건 변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8호선 문제는 지금 계획을 하거나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잘 한다면 7호선 문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다음은 김민철 후보에게 2분 이내로 선거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물을 통해서 이렇게 의정부 시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 공약입니다. 의정부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더 빠른 출퇴근길을 더 빠른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마을버스 중공영제, 밀락고산지구, 경전철 연장으로 지하철역과 경전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밀락고산지구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증설로 서울까지 한 번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산 등의 가장 큰 이슈인 지하철 7호선 노선 연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정부, 관련 지자체 실무자 그리고 의정부 주민이 참여하는 TF를 올 7월 중에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GTX 신호선 조기 착공과 KTX 수서발 연장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종합고속버스 터미널 및 도심공항버스 터미널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확보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의 교통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여가 분야에 대한 공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를 활용하여 도심 속 테마공원과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신설하고 제2군수 지원사령부 부지 또는 금호동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제회의장 등이 포함된 복합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 밀락지구 특화 거리를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섭 후보께는 김민철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는 최근 7호선 노선 변경도 하신다고 그러고 또 방금 8호선 연장, 종합고속버스 터미널 및 도심공항 터미널, 또 GTX 조기 착공, KTX 연장 모두를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민철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지난 청와대와 국회 보좌관 경력 그리고 그런 국정 경험과 입법 활동을 많이 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호선 문제는 7호선 노선 변경 문제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과 수년간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바람이 7호선 노선 변경을 꼭 원하기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TF팀을 만들어 거기에 도출되는 걸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선 연장은
사실 2030 계획에 이렇게 잡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이영섭 후보나 저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8호선 연장에 대한 우리 동서간의 축에 그 철도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광역 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TX나 그 GTX 같은 경우는 지금 올 9월 정도 되면은 GTX 기본 계획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많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 투입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있어서 더욱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영섭 후보, 김민철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뉴스가 얼마 전 후보님이 이 7호선 노선 변경 관련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계기관 실무자와 시민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신 다음에 노선 변경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관계기관 실무자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또 시민분들이야 지금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어요. 조금 더 이제 주도권 실행안 또 있고 하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 후보, 이영섭 후보의 이 그 질문에 대해서 1분 이내에 보충 답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TF팀을 꾸렸는데 우리 의정부시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꾸려서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결론이 중앙에서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대책이 내려오면 바로 의정부나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국회에 여기 국토위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 신곡 장암지구 그리고 밀락지구에 있는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더라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께서 5분 동안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먼저 김민철 후보 5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영섭 후보께서는 그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 그 어떤 꼭 그 신설이 되게 되면 더 불리한 게 뭐가 있으며 또 반대라면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제 능력이 뭐 33평짜리 아파트밖에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60평, 70평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면 관리비 많이 나오고 뭐 몇 달 못 살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뭐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 가장 뭐 하위권에 이제 들고 경기 북도가 신설이 되면 가뜩이나 경기 동두천, 포천, 뭐 가평 거기 사정이 어려운데 지금 기댈 때도 마땅하게 없습니다. 고양시밖에 없는데 고양시가 과연 뭐 예산 지원에 이제 뭐 협조를 해줄 것이냐도 문제고 의정부시 지금 문제가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체 이제 조깅로 이제 축구장이나 그 자체도 못 짓고 있는데 과연 도 자체를 감당할 체력이 되겠느냐 향후에 이제 논의할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 북부의 경기 북도 신설을 원하는 이유를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같은 경기도 내에서 불균형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 인구는 그 전국 3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구는 이걸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344만으로 전국의 3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 내 총 생산 GRDP인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남부는 2번째인데 경기 북부는 10번째로 이렇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량 GRDP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여기에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그 16위, 남부는 7위. 그래서 경부는 16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그 통계청 나온 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북도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우리 그 지난해부터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 북부가 전에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이 더욱 그 남부에 비해서 낙후돼 가고 그 발전이 더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을 보면 남부 쪽으로 치중했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이렇게 그 발전을 더디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이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도 신설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 우리 의정부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우리 경기 북부의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그 경기 북도 신설이 되어서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그 경기 북도에 대한 신설을 반대하실 건지 우리 이영섭 후보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의정부 발전, 규제 완화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과 방향은 같습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서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 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갈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경기북도 언젠가는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해주십시오. 예, 찬성을 하실 것인지 반대를 하실 조건부 것인지.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돼. 그러면 지금 그 경기북도 신설 반대에서 오늘 입장을 바꾸시게 된 거네요. 입장은 바꾼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부 찬성이라면 그 조건부는 어떤 게 있나요? 향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갖고 의정부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진 다음에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사실 그 경기도에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꾸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개발법이 그 개정이 되지 않으면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한 부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와 이제 논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선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 북도 문제도 또 경기 북도 설치법을 제정할 수는 있겠지만 급한 건 의정부의 발전 가능성을 체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영섭 후보에게 5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는 7호선 노선 변경 관련해 갖고 국토부 관계자를 실무자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 국토부 관계자가 뭐 국토부 주무관을 말하는 것인지 사무관을 말하는 것인지 뭐 국장급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국회 보좌진 생활을. 그래서 그 과정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우리 의정부에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중앙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저희가 그 실무자 모임을 부를 때 이제 각 기관, 각 부처에 있는 사무관급 이상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급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7호선 노선 변경에 관련된 그 국토부나 혹 기재위의 관련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해서 시민들과 논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한 그 전문가들도 같이 그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그 안에서 이제 노선 변경으로 도출이 된다면 거기에 그 직급을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좀 특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은 사무관 이상급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급은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럼 아직까지 뭐 국장을 포함시킬지 실장을 포함시킬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TF팀에는 그 국장이나 그 위에 뭐 차관급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TF팀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도출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국장급이 됐든 차관이 됐든 장관이 됐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뭐 중앙부처 근무를 해봤지만 국장, 실장 배제하고 뭐 과장이나 이제 사무관들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요 7호선 문제
해결을 시키겠습니까? 과연 그 지칭하신 실무자급이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후보님께서는 7, 8호선 연장 또 여러 가지 터미널 공약을 내거셨는데, 의정부에는 5성급 호텔도 없고 대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공항 터미널 공약을 내거신 것은 어떠한 근거에 따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5성급 터미널 없다는 그 이영석 후보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그 복합 그 커뮤니티 센터를 제가 그걸 같이 짓자고 제가 이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은 이겁니다. 요즘은 이제 인천공항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서울 강남하고 한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도심공항 터미널이.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가서 줄을 많이 대개 외국 나가실 때 보시면 한두 시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천공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차원에서라도 도심공항 터미널이 외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리고 쉽게 의정부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만들어진다면 이곳에서 출입국 그 절차를 다 마치고 그 출국 절차를 마치고 가는 겁니다. 짐을 가지고 가지 않고 여기에서 마치고, 그러면 여권만 가지고 인천공항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인천공항의 그 많은 수요도 줄일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삼성역 옆에 도심공항 터미널이나 그 대치동 인근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을 가본 적이 있으신지 의문이고, 지금 여러 개의 호텔도 없고 대기업도 없기 때문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과연 의정부에 맞는 공약인지 의문이고, 또 양재 시민의 숲에는 거기 이제 주장하시는 문화아트센터, 실외수영장, 식물원 없습니다. 거기 조깅로가 좀 잘 돼 있다 뿐이지, 이게 좀 현실에 사전 조사를 하고 공약을 내신 것인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공항도시버스 터미널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그 양재 시민의 숲은 그대로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곳 같은 의정부 시민들이, 지금 의정부에는 아파트가 곳곳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요.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 시민들도 이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에 테마 공원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양재 숲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약집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혼동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그거는 그런 정도의 테마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적인 토론을 해주신 후보자 두 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을 모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형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면 운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많은 도움이 되시고 향후에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하실지 큰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처음 하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 정치에 때묻지 않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갑질, 싸움질, 막말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계속 견지한 다음에 구태 정치 지향하고 막말, 싸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전투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전투력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동 넥타이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넥타이 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또한 요 만보기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전자시계,
향후에 넥타이 매는 시간 줄이고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의정부 발전에 24시간 내내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한 국가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가치 정립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의정부와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부를 위해 이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정부를 위해서 정치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 김민철이 의정부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청와대와 국회를 두루 거치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이 저 김민철을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 김민철은 국회에서 입법활동과 청와대에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를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교통의 중심도시 의정부, 문화여가의 중심도시 의정부, 행정의 중심도시 의정부, 경제의 중심도시 의정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의 중심도시 의정부를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큰 정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의정부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하여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김민철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자의 맺은 말까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나라방송과 딜라이브 우리방송이 중계하는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